조선의 왕궁, 그 웅장한 돌담 사이에는 과거를 넘어 아직도 숨쉬는 이야기들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한때 그곳을 밟았던 이들의 흔적 위에 머물며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로 한밤중에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예기치 못한 그림자의 움직임, 그리고 오래된 벽 틈에서 전해지는 낡은 발걸음 소리.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기엔 너무도 생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조선의 궁궐에 아직도 살아있는 과거의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기억이 혼합된 이 공간에서 잊힌 영혼들은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교차하는가?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의 궁궐 안팎에서 전해 내려오는 잊혀진 영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당시 사회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령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분노가 뒤얽힌 역사적 기록이자 감정의 잔재다. 조선시대 궁궐은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존재했다. 왕과 왕비뿐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과 노비들, 그리고 이름 없는 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공유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역사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궁궐에서 일하던 하인들과 시녀들, 때로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린 인물들의 삶은 기록 속에서 점차 잊혀졌다. 왕실의 비밀스러운 밤이 깊어질수록 고요한 돌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은 단지 바람이나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몇몇 기록과 구전에서는 밤마다 나타난다는 미묘한 형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예로 경복궁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다. 18세기 후반, 어느 신하가 궁중 행사 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정체불명의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만 며칠 후 몸져 누웠고 이후로도 그의 증언은 여러 차례 목격자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었다. 이처럼 조선 왕궁 내 영혼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깊게 파고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현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불안과 갈등을 표출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단순한 귀신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 미묘한 경계에 선 존재들이었으며 사회적 지위와 운명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잊힌 영혼들은 무엇일까? 이는 과거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이 시간 속에 응축되어 퍼져나가는 방식일 수 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 책장 틈새에 남겨진 먼지처럼 말이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공간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특정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사건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형의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니 조선 궁궐 안팎에서 보고 듣는 현상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비밀스러운 다리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조선 후기 어느 시녀였던 미란이라는 이름이 전해진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중에 들어와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충성스럽고 성실했지만 어느 날 원인모를 병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기록에는 그녀가 죽기 전날 밤 혼자서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후대 관리들은 그녀가 머물던 방 근처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지고 갑작스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자주 보고했다. 일부 증언에서는 미란의 모습처럼 보이는 흰 옷 차림의 여인이 홀로 서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라 믿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심리적 투영이나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험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이다. 미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담론을 넘어섰다.
그것은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작은 위로였고,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잊히지 않으려는 무언의 외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숨겨진 목소리를 들으려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한다. 자신만의 시간 여행 일기를 써보는 것이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택해 옛 장소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상상하며 그곳에 살았던 누군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마음먹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요한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을 지나갈 때면 그 공간을 통해 겪었을 법한 인물들의 삶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본다. 무엇을 보고 느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적어본다면 그 인물이 당신 앞에 생생히 다가올 것이다. 이 연습은 역사를 단순히 과거사실 집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경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잊힌 이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여정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고 재현하는 작업이다. 조선 왕조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인건 군상의 희망과 절망, 사랑과 배신 이야기를 따라가며 잊힌 영혼들을 만나는 길이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 속에서 만날 인물들은 대부분 이름 없이 기록에도 적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남긴 흔적들이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첫걸음을 떼어놓으며 다시 묻는다. 우리가 마주하는 과거의 그림자들은 단순히 기억 저편의 환상인가? 아니면 우리 현실과 끊임없이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 대답은 앞으로 함께 걸으며 조금씩 찾아갈 것이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주변 공간에 귀 기울여보라. 어쩌면 지금 당신 주위 어딘가에서도 오래된 시간 속 누군가의 속삭임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을지 모른다. 역사의 무게 아래 잠든 영혼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선 궁궐의 잊힌 영혼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존재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와 인간관계의 복잡한 층위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바로 왕실 내 권력과 고통의 그림자다. 왕권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궁궐 내부는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희생이 존재했다. 이 공간에서 영혼들은 단순히 죽은 자의 흔적이 아니라 권력투쟁과 억압 속에서 생겨난 상처와 분노가 비춰진 표상이기도 했다. 권력의 그림자는 조선 후기 특히 강하게 드리워졌다. 왕실 내 신하들 간의 정치적 견제는 때때로 목숨을 건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는 듯한 모습을 남겼다. 한 사례로 19세기 초 경복궁 근처에 위치했던 한 작은 사당에서 수차례 이상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당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밤마다 가느다란 비명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사당은 실제로 한 신하가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형된 후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정치적 상황 탓에 끝내 불가능했다. 이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해당 장소에서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억울한 혼령이라 불렀다. 이처럼 권력과 억압의 그림자는 죽음 이후에도 공간에 짙게 스며들어 기억되고 표현됐다. 이는 단순히 인간 정신의 투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크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억울함과 부정의를 인지하고 경계했으며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자신의 삶 속 갈등이나 부당함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추천하는 연습은 내면 감정 기록하기이다.
하루 동안 겪은 갈등이나 부당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것이 자신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마치 공간에 퍼지는 힘처럼 상상해보라. 과거 억울한 영혼들이 남긴 흔적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공간과 기억의 결합이다. 인간은 특정 장소와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맺으며 그 장소는 시간이 흘러도 과거 사건들의 기억을 머금는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물리적인 건축물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들이 쌓여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창덕궁 내 후원 지역이다. 후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몇몇 기록에서는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물소리나 나뭇잎 소리 외에도 사람이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를 궁궐 후원의 역사적 의미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수많은 왕족과 신하들이 이 공간에서 긴장을 풀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며 동시에 정치적 음모나 비밀스러운 만남도 잦았던 장소였다. 즉, 공간 자체가 과거 사건들과 감정을 품고 있어 그것이 현재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장소 관찰 명상이다. 가까운 옛 건축물이나 공원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에 방문하여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껴보라.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 냄새, 공기의 질감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시간대의 일부인 것처럼 상상하며 머무르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공간 속에 쌓인 기억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또 다른 연습으로는 자신만의 장소 이야기 쓰기를 권한다. 방문한 장소의 깃든 역사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살아갔던 누군가의 시점으로 짧은 글을 써본다면 기억과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권력의 그림자가 남긴 잊힌 영혼들과 공간 자체에 새겨진 기억은 조선 궁궐 속 이야기들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든다. 그 흔적들은 단순히 과거를 상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인간 사회 내 갈등과 치유, 그리고 시간 속 진실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계속될 이야기는 이런 인식 아래서 더욱 다층적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 왕궁 안팎에는 역사적 사실 너머로 삶과 죽음 사이 희미하게 이어진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사회 구조와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복잡한 감정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잊혀진 시간 속 진실을 들려준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새롭게 바라볼 힘을 얻는다.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흔적들이 현대 문화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시작된 여행 속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은 역사와 영혼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갈 것이다. 조선 궁궐 속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살아 숨쉬고 있으니 말이다. 조선 궁궐의 잊힌 영혼들과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이야기는 시간의 층위 속 존재론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억이나 감정의 축적을 넘어 시간 자체가 다층적인 공간처럼 중첩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왕궁이라는 공간은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공간이 겹쳐진 거대한 층층의 무대이며 그 위에 수많은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 속에서 영혼들은 단지 옛날 사람들의 잔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겹쳐진 존재로 나타난다. 과거의 한순간에서 멈춘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이후 세대가 남긴 흔적과 만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개념은 조선 왕궁 내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조선 후기 한 장군의 무덤 주변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이들은 밤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인물이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봤고, 또 다른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수백 년 뒤에도 비슷한 느낌의 기운을 감지했다고 한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억만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중첩된 시간 감각이 공간에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영혼들의 만남 혹은 시간 너머 존재들로 이해했다. 오늘날 이 개념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 중첩 명상을 추천한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이 지금 있는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과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씩 겹쳐져 나타나는 것을 느끼면서 각 시대가 가지는 고유한 감정을 탐구한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 깃든 인간 경험들의 깊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습으로는 특정 장소나 역사적 유물을 선택해 그곳에 얽힌 서로 다른 시대 이야기를 글로 엮어보는 시간여행 이야기 만들기를 권한다. 이는 역사를 단편적 사건들이 아닌 다층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조선 왕궁 속 영혼들이 보여준 이 시간의 측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역사 속 흔적들은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스터리나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 인간 존재의 복합성과 연속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잊혀진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작업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 첫째, 잊힌 영혼들의 존재와 그들이 간직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권력 구조와 억압이 남긴 깊은 상처들이 시간과 공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리고 공간 자체가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중첩된 층위로 보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적 순간들과 인간 경험들이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해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조선 왕궁이라는 특정 공간과 시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로 체험하게 만든다. 잊힌 영혼들의 이야기 속에는 삶의 무게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것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장소 뒤편에 숨겨진 현실과 진실이며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소중한 역사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이해할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다. 잊혀진 영혼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고통과 희망, 불안과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나친 흔적들을 다시 주목하고 기억하며 그 속에서 인간성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들 역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말을 건넨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 넘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과거의 그림자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이제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는가? 조선 궁궐 안팎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 속 무대 위를 걷고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나는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잊혀졌던 목소리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순간 역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재가 된다. 그렇게 조선 왕궁의 그림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빛난다.